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글라스를 좀 끼고 나와봤습니다.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시는 분들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희를 위한 게 아니고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어떤가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까? 운전할 때도 선글라스를 안 껴요. 왜냐면 선글라스를 끼려면 도수가 맞아야 되는데 도수가 안 맞아서 근데 이거 도수가 안 맞는 선글라스인데 어차피 뭐 볼 일이 없으니까 지금은 몇 개? 2개? 제가 실은 눈이 굉장히 나빠요. 앞에 있는 카메라도 잘 안 보여요, 실은 지금. 오늘 주제는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과 재미없는 일을 하는 것,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재밌는 일을 하나요? 하려고 하죠. 지금 이렇게 수다 떠는 거는 좀 재밌긴 해요. 그럼 왜 재미있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왜 사람들은 사서 재미없는 일을 할까요? 재미없는 일을 하는 거는, 재미없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재미없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해요, 세상 사람들은.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재미없는 거를 몇십 년 동안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재미를 느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키워줘야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왜 하는지, 이 재미없는 걸 왜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해요. 그거 굉장히 간단하죠.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놀아야죠. 실은 더 빡센 공부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직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또 얼추 내 수준에 맞는 직장을 골라야 되니까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냐? 글쎄요. 그것도 목적이 어떻게 보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물론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NZ 여기에 있는 분들은 조금 사고방식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돈을 못 벌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내가 돈이 없더라도 일단 내가 경험하고 싶은 거를 해보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분들이랑 어떤 경험을 해보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거를 보면 조금 자유롭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연세 드신 그런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딱 보면 참 철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때 미래를 생각을 안 하고 저렇게 지르고 보지?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어떻게든 뭐 지르든 아껴 쓰든 뭘 하든 세상 사는 건 똑같아요. 오히려 MZ세대들이 그래, 뭐 길지 않은 인생,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오히려 더 그런 일이 더 내 주위에서 많이 벌어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그런 일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나요? 옛날에 라떼를 얘기하면 경쟁으로 내몰리던 시대였잖아요. 경쟁에서 우위를 가야 되는 게 목표였으니까 재미를 위한 삶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재미로 내몰리는 시대로 갑자기 바뀌어서 하기 싫은 일은 의미가 없는 시대,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생활을 하려면 재미없는 일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재미있는 일을 통해서 길을 찾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어하는 일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실은. 우리 세대는 재미있는 일을 하자 그러면 좋지. 근데 내가 뭘 재미있어 하는지 몰라. 내가 뭘 재밌어 하는지를 몰라, 일단.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뭘 재밌어 하는지를 알면, 그래도 어떤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재미없는 일을 하지만 내가 여기서 돈 벌고 나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그 재밌는 일 할 거야. 이런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일 같아요. 그런데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몰라. 사람이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리고 하기 싫은 건 분명해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거를 길을 다듬어 가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재미있고 주파수라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 주파수를 찾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고등학교 시절까지인 것 같아요. 대학교 너무 늦었고. 근데 그때까지의 지금 교육을 보면 아직까지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그럼 어떻게 좀 하면은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뭘 하고 싶은지는 아이 스스로밖에 모를 것 같아요.
부모 모르고 주변에 선생님 몰라요. 친구들도 서로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근데 자기도 모를 수 있지 않나요? 어린아이 때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싫고 좋고가 분명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지켜보니까. 그거를 어른들이 막지만 않으면 뭐 그렇다고 100% 지원까지야 쉽지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영재가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됐었잖아요. 나라의 전체적으로. 근데 그 영재들이 영재 교육을 받고 어른들이 다듬어주면서 영재성이 이게 사라지잖아요. 그거는 익히 봐온 부분이고 그게 왜 그럴까요? 영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아닌가. 영재가 나왔다는 이유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뭔가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한 존재가 태어난 것 같은데 그럼 영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얘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게 뒷받침을 다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뭘 외우는 걸 엄청 좋아한다. 그럼 외울 만한 거리를 계속 뒤에서 대주고 실패한 케이스를 보면 그거를 어른들이 생각하는 어떤 테두리 안에 제도권 안에 그 사람들을 끼워 넣는 순간에 그 천재성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 천재성은 신기라고도 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면 그걸 사회에서 막으면 그 신이 떠나버리는 게 아닐까. 그 역할을 다 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런 의미에서 재미를 찾는 거 우리는 어쩌면 많이 늦었어요. 게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사회적인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무모하게 재미만 쫓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우리가 이때까지 이거 살아온 걸 발판으로 적어도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은 어떻게 재미있게 자기 태어난 목적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도와줘야 되죠. 우리가 할 네. 일은 그 길을 열어주는 거지 걔네들한테 감나라 배나와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길을 어떻게 열어주느냐. 왜냐면 우리 경험상 제 또래나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90%좀 심했나? 한 7, 80%는 그래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근데 이 작업들은 전부 다 학생 때 그때 다 시행착오를 겪어서 아, 나 이것도 별로 아니고 저것도 별로 아니구나 이런 거를 다 깨우치고 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거를 선별을 한다는 거는 좀 아닌 거죠. 어른들이 먼저 길을 걸어왔으니까 뒤따라오는 세대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창한 단어는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할 일 뭐 이런 거 같아요. 진짜로 중요한 거는 니네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재미있고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기성세대의 우리가 봤을 때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줄 수 있느냐, 그걸 존중해줄 수 있느냐의 이제 그 문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문제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그런 오렌지 조끼 문화가 X세대에 퍼졌는데 사회에서는 희한한 애들이라고 봤거든요. 독특한 문화다. 이 아들의 개성을 키워줘야지 그런 시각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른들의 잣대로 아이들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잣대에서 놀지 않는 애들인데 그거를 어른들의 그 캐캐묵은 잣대로다가 계속 재단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헤매고 있는 것 같고 왜 어른들이 잣대를 잡고 될까요?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솔직히 그 이상의 거를 알면은 좀 더 큰 잣대를 대고 좀 더 자유로운 잣대를 대겠죠. 잣대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잣대는 굉장히 조그만 잣대예요, 실은. 그 잣대를 가지고 계속 애들을 재고 있으니까 애들이 답답한 거지. 그럼 이런 거네요? 모르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대학 나와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대학 안 나와도?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때는 대학 안 나오면 어떻게 사냐? 뭐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애들한테 적용을 하면 아, 너는 무조건 대학은 나와야 돼.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면 애들은 깝깝한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은데 대학은 가야 돼? 그럼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굳이 내가
뭔가를 할 게 있는데 그걸 굳이 대학을 가가지고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어른들이 그러면 대학에 간다라고 하면 왜 대학에 가야 되는지 얘를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실은. 그래야 그래서 대학에 가야 되는구나. 그럼 그때는 얘가 대학에 가는 게 맞죠. 현재 우리가 왜 재미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냐. 그거의 또 가장 큰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재미없는 일 뻔히 알고 있는데 돈 벌어야 되니까 단지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야, 요 이유 때문에 평생을 재미없는 일을 한다. 참 그것도 답답한 일이에요. 아니 내가 뭐 희생하러 왔어? 내가 여기 뭐 돈 벌러 왔어? 인생을 돈 벌러 온 거야? 분명히 내가 무슨 일을 하긴 할 텐데 그게 내가 돈 버는 일이었어? 돈 벌어서 뭐하게? 이제 돈 벌어서 뭐하게? 여기까지 딱 질문이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목표가 없어.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럼 돈 벌어서 뭐하게?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이 생활 해야지 뭐. 방법이 없어요 이게.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래 오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재미를 찾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재미를 찾다 보니까 한 가지 마음속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회에서 받은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회에서 받은 에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한평생 내 재미만 쫓아서 살 수는 없어요. 죄책감이 들어요. 재미를 찾는 게 뭘까? 왜 세상이 재미를 찾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사람과 이제 AI 인공지능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사람은 재밌는 일을 하고 인공지능은 재미를 몰라.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이 차이가 아주 극명하더라고요. 그럼 인간이 가진 특징은 재미있는 일을 하는 건데 재미있는 일은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면 돼. 그게 뭔지 어떻게 보면 그게 내가 재미있게 느껴지는 그게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왔었던 우리의 그 본래의 기질이 아닌가 그거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세상이 굉장히 다각적이고 복합적이잖아요. 하나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재미있는 일을 찾았어. 이거를 이제 숫자상으로 표현을 하면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거를 100으로 봤을 때 70%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혀 재미없고 모르는 분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아무리 안다고 해도 딱 30% 정도까지밖에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30% 선이 뭐냐면 누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그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융합을 해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그래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재미 70%를 잘 발휘하게 하려면 이 세상에 모르는 분야의 것도 조금씩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쳐내지 말고 저거는 나 재미없어 정말 하기 싫어 이런 게 아니고 앞에 주어졌으면 나 이거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내 앞에 주어졌네 뭐지? 이런 거. 나한테 재미있는 일은 어디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내가 진짜 모르고 재미없어 하는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 그게 진짜 공부가 아닌가. 그거를 통해서 진짜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재미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막연히 놀고 먹고 재밌는 신나는 1차원적인 재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태어난 본질? 약간 이런 거를 찾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사회에서 계속 던져주는 게 아닌가.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봐야 재밌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없이 내가 재밌는 걸 하겠다.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것저것 내가 뭔가를 많이 경험을 하고 지식을 쌓다 보면 그 중에 나한테 맞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이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또 이걸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기만 한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만큼은 이건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를 위해서도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억지로 한다고 하면 병나요. 병나면 사회적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케어를 해주고, 사회 전체가 또 그 사람을 또 케어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이 일이 정말 싫은데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일 속에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뭔가가 있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접근법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 일이 뭐 그렇게 싫거나 이런 단계를 넘어서 이 일을 새로운 각도로 접하게 되니까 내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지 않을까 도리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일은 나에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뭐든 열심히 해야 재밌는 일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할 말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재미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